자, 돈이고 먼지고 어선이고 한반도와 중국 얼마나 가깝게 엮여 있는지를 보여주신 소식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날씨가 너무 뿌였잖아요. 중국에서 날아든 미세먼지와 관련된 얘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예, 중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스모그 때문에 지금 네. 한반도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것까지는 네.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왜 이렇게 심해졌냐면은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네. 이 기란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네. 정체가 돼 있다고 합니다. 과거 네. 예전 같으면 그저 바람을 타고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야 될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이 그대로 한반도 상공에 정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자.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네. 저렇게 온종일 중국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저렇게 뿌연 상태가 한반도에도 비슷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옛말에요. 강 건너 불구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에 불난 건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지만 그 불난 연기가 강을 건너오면 우리에게도 큰 재앙이 되고 있는데 자, 결국 우리도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이렇게 뿌연 하루 보냈습니다. 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가장 심한 그 상태가 될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물론 야간이라 활동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게 이 기상 당국의 당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저게 중국 미세먼지 맞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국의 황사나 미세먼지가 서해 바다를 쭉 타고 넘어오는 것 분명한 거죠. 위성 사진으로 찍을 수 있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100% 아닐 가능성 100%는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중국에서 발생한 그런 미세먼지들이 기류를 따라서 한반도로 이동하는 사실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발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한반도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이 덮쳤다. 첫 번째, 미세먼지가 우리를 비상에 떨게 했고요. 서해바다 양보하라. 네. 야, 이거는 간단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남희 사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 때문입니다. 요즘 네. 중국 어선들이 바로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조업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늘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 경제적 배타 수역. 따져보면은요, 원래 법상으로 보면은 우리 연안에서 370km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서해 바다가 좀 좁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 경제적 배타 수역과 중국이 주장하는 경제적 배타 수역이 겹칩니다. 자, 그러니까 네.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서해 바다가 있는데 이 하얀 선처럼 네. 중간을 공평하게 나눠서 각각 경제 활동을 하면 되는데 중국이 우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등거리, 그러니까 같이 연안에서 정확하게 거리를 재서 딱 절반 거리를 하자, 이런 네. 주장인데요. 중국 측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네. 해안선 길이도 따지고요. 특히나 인구수를 반영해서 네.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영해를 침범하게 돼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중국 측 주장으로 영해를 따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해상 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까지 바로 중국 해역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사실은 얘기 안 했지만 니들보다 힘도 세니 바다를 더 양보해라. 네. 중간선 공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동의 못하겠다 그런 건데 이거 협상을 통해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서쪽 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저렇게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확하게 경제 수역이 지금 맺어지지 않으니까 네. 결국 우리 바다야 이러면서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일들이 늘고 있고 해병도 단속하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일본하고 해전 치르던 명량해전 영화의 장면처럼 저런 식으로 와서 우리 바다에서 조업을 하니까 우리 경찰, 해양경찰의 명령도 불응하고 몇 년 전에는 우리 물을 휘둘러서 숨지게 하는 사건까지 일으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배타적 경제 수역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4차례나 국자급 협상을 했지만은 결국 서로의 이해차가 너무 커서 지금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어제부터도 다시 논의에 들어갔는데 결론 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먼지도 그렇고 서해 바다 양보하라, 내놔라, 물고기 우리가 잡아가겠다 하는데 또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머니의 공습, 어제 발표됐던 경기도 화성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도 다 관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들어선다 만다 참 얘기가 많았는데 세계에서 네. 5번째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바로 경기도 화성에 2020년에 생기는데요. 어떤 곳에서 하느냐, USK 그 컨소시엄 합작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최대 지분을 가진 주주 중에 하나가 네. 중국의 최대 건설사 그리고 또 중국의 최대 여행사인 CTS가 참여해서 여기에는 한국 회사인 대우건설도 있습니다만 네. 중국 자본이 거대하게 들어와서 결국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중국 자본이 투자를 하고 또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면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부지 경기도 화성 지역인데 네. 하늘에서 찍은 영상입니다만 저곳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이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로열티는 어느 정도 지불을 하게 네. 되겠죠. 이제 저기에 큰 땅을 조성해서 특히나 네.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겠다라는 게 바로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화성에 만들어지는 그 USK의 구상입니다. 자, 중국이 한국에 투자를요. 드문 하듯이 하다가 2011년, 2015년 되니까 뭐 2억 달러 가까이 투자하는 것이 이제 숫자가 잡히고 있는데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지금 119%가 네. 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주도의 부동산가 굉장히 많이 네. 오르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중국 자본이 많습니다. 자, 중국의 습격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중국이 많이 엮여갈 것이고 앞으로 수많은 협력 사업과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 예상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넘어갑니다. 순위 확인합니다.